그다음에 우리 한국 시민이신 선생님.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인 저기 한민. 이제 뒤이어서 복구하고 조선 후기 사주 기복제의 정비 과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폴화연님께서 토론자를 지원해 주셨는데 바로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맡은 폴화연입니다. 저는 저만 지정 토론자로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뭐 제가 써서 보내드렸던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에서 제가 기존에 받았던 전희님의 발제문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 좀 감안을 하시고 토론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발제를 통해서 조선시대 국가의례가 왕권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직단에서 공연되는 제례의 의미가 단순히 풍년을 기원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에 대한 왕의 지배권 확인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실제 조선시대 국가의례가 갖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명확히 환기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귀국 친제의 성립 과정과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서술이 시계열적인 서술과 간접적 상황에 의거한 추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전희님께서 글 서두에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직단 제례가 왕권이 미치는 국토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확인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서술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실은 좀 관념적인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글 속에서 언급되어 있는 여러 사례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역시 정조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6번이나 친제를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조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례나 의례 공간을 이용하였고 그것은 몇 건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되어 있습니다. 최성환 선생의 논문이 아마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기곡제 역시 정조는 다른 정기제례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비중으로 봉행하고 있고 또 다른 군왕에 대해서도 확연히 그 수가 많습니다. 정조가 제위 기간에 행했던 의례와 기곡 친제 사이의 관계나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조선 후기 의례의 정치적 활용의 한 전형으로서 이 정조대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글의 사례는 사상적 측면에서 천자의 의례로 분류되었던 기곡제가 제후 왕의 신분이었던 조선 국왕의 의례로 전용된 사례인 만큼 그러한 이해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가 좀 그것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글에 언급되어서 그 사상적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서인계였던 것 같은데 수종대의 경우 한정지어 보면 남인계 이해는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용하신 사료 가운데 이건 이제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료 가운데 김수홍이 기곡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면서 외기 원령하고 좌전을 근거로 하되 이 원령에서는 기곡제와 제천령을 분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글에는 근데 이 김수홍의 발언의 맥락은 기곡은 지낼만 하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요. 지어 기곡 1절 상 가행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절사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사례 자체의 문장으로 보면 비록 경전의 원칙은 이렇지만 의리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전이 시행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리상 발언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여기서 김수홍이 되지 못했던 경전적인 근거를 송시열이 주례를 이용해가지고 주례의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주례상에서 볼 때는 기곡이 딱히 뭐 천자의 제사다, 뭐 제후의 제사가 아니다 이런 문장이 없기 때문에 제후로서도 지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 보충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오늘 그냥 진짜 이거 글 문장에 대한 얘기였는데 표출이나 확인 이런 문장들 이런 이제 단어들이 글 속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근데 요건 좀 맥락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용어를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다면 통일을 하시는 것이
어떤 논리적 맥락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조선시대에서 어떤 특정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부관권과 신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료상의 한계여서 아무래도 제가 관념적 서술로 흘러갈 수 없었다는 점은 저조차도 이제 한계로 인정한 부분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영조 때 숫비묘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공사의 긴장 관계가 되려 특기할 만한 사항이죠. 정치적으로 사직 기국제라는 의례 자체가 민의의 수렴을 통해 국왕이 그 대리자로서 기양 의례를 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연대에 기초한 국왕권의 행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 친경례와 사직 기국제 간의 긴장 관계는 있었으나 조정 내에서 별도의 반대 없이 무난하게 시행된 사실을 보아도 국왕과 신료 집단 사이에서 사직 기국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기에 사직 기국제의 정비 과정 자체가 차츰 국왕권의 과시화를 보여준다는 추이로 흘러간다는 점은 어떤 의례의 권력성을 토착함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사례로서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곡제를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하고 직접 만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기에 그 시행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특기할 만합니다. 역대 국왕들이 백성들에게 권농 유능을 내리는 것은 관례적이었습니다만은 정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곡제와 연관하여 이를 강조한다든지 사직서에 의계가 없음을 비판하면서 사직서에게 찬수를 명한다든지 후대 국왕들이 사직제를 행함에 있어 그 기준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조는 또 기곡제를 백성들과의 접촉 기회로 삼았던 점 역시 특기할 만합니다. 궐 밖으로 나와서 백성과 직접 대면한 일은 숙종과 영조대에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조는 이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왕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한 의례가 사직 기국제였다는 점에서 정조는 의례의 권력성을 누구보다도 잘 포착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번입니다. 사직 기국제가 다시 설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 천재 의례로서의 기국제를 좀 주목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사상적 배경보다는 기근과 흉작에 따른 현실적인 배경이 더 컸다는 점을 재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직 기국제의 설행과 서인계의 관계가 두드러지는 것 같다는 지적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기국제의 주찬자인 김수웅이나 이를 거는 송시열, 민정중 등은 모두 서인계에 속했던 인물이죠. 숙종대에는 기국제 설행과 더불어서 친경례 논의도 심심찮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이 논의를 들고 나온 가장 대표적인 예는 허복이었습니다. 그는 고래의 시행을 들어 선동단에서 제사하며 기곡의 의미를 회복하고 친경의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했는데요.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계에서는 친경례를 이제 예서에 근거하지 않은 국왕을 핍박하기 위한 계책이었다고 비난하는 양상이 발견되어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곡제 시행 과정에서 당파적 측면을 이해하고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김수웅이 기곡제 시행을 주창한 원령의 근거가 경정적 근거가 아닌 의리상 발언이었다는 점은 저도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역시 향후 글을 다듬는 과정에서 적극 참조하여 보완 서술하는 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 역시 표출과 확인의 맥락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역시 제가 죄송한 부분이고요. 이는 순전히 글 작성 중에 저의 불찰이었던 점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일하여 논리상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례가 실시될 때는 일단 유교 국가에서는 결국 배경은 경전입니다. 근데 친경 친잠은 특히 친잠 같은 경우에는 친경과 짝이 되는 것은 맞지만 친잠은 예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기, 의례, 주례라고 하는 흔히 삼례. 그 삼례에는 이 친잠에 대한 그 경문 자체는 그게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경전적 근거는 춘추, 곡, 량전 그 전에 나옵니다. 전에 그 유명한 왕후 친잠 이공제복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친잠이라고 하는 말도 그리고 왕후가 하는 역할의 의리도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인의 입장은 그거예요. 충분히 예경에 근거해도 될 일인데 춘추전은 예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례 시행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경에서 찾습니다. 근데 예경에서 못 찾으면 춘추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1차 근거, 2차 근거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신네들은 예경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2차 근거에서 되느냐? 라고 논리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학문적인 이해일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사상사 전공자니까 학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좀 거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논의를 들으면서 다른 거야 뭐 정말 많이 배웠는데 5번이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전희님이 혹시 먼저 푸른하연님께 원고를 보내준 다음에 이 지적사항을 듣고 수정해서 저한테 원고를 보내주셨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PDF 검색을 해본 결과 본문의 표출이라고 쓰인 용례가 한 차례 나오고요. 확인은 꽤 많이 나오는데 확인을 가볍게 해봤는데 그렇게 맥락상 의미가 안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혹시 어느 부분이 그러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가 통일이 안 돼 있다는 문제였죠, 저는. 한 차례 표출이 쓰인 부분에서 네. 그 표출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은 33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아래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해야 될까요? 비록 장소가 천단이 아닌 사직단으로 바뀌고 대상이 하늘이 아닌데도 백성을 위해 풍년을 기원할 수 있는 대표자로서의 주권을 이 기곡제를 통해 표출할 수 있다. 이거는 표출이 아니고 확인이라고 하기에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기곡제를 확인으로 통해 충분히 가능하죠.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다는 말로 네. 이 글의 논지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어쨌건 주권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표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표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지정 토론은 원래 좀 엄숙하게 하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엄숙하게 하시는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런 인간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다. 말씀하시기 너무 갑자기 막 너무 엄숙하게 하시니까 원래 막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토론할 때좀 춤추고 노래를 부르진 않아요.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도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정식하게 해서. 해볼까요? 해볼까? 해볼까요? 방송 끄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차라리 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가장으로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